토크쇼 사회적 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쇼. 네, 오늘 사회를 맡은 김희연입니다. 사회적 경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익숙한 분도 계시고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저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누군가의 생일에 예쁜 인형 하나를 전해주는 것, 요즘 건강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것. 사회적 경제는요, 이렇게 생협에서 물건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일자리를 만들고요, 환경을 살리고요, 우리 지역을 건강하게 바꾸는 사회적 경제에 이미 참여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회적 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쇼! 네, 사회적 경제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로 실시간 생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요. 사회적 경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함께 시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회적 경제 토크쇼 무엇이든 물어보쇼! 저 혼자 진행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부천시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경제팀의 양선영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 윤경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놓고, 지금 심지어 카메라가 아주 여러 대입니다. 네, 생방송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우리 팀장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긴장되고 설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팀장님의 방송 데뷔 무대 함께 보고 계시고요. 센터장님은 좀 경험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경험 많지는 않는데 줌으로 많이 해봤었죠. 예. 이렇게 장비가 있는 가운데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뭔가 그래도 줌이나 온라인이나 이 말씀 많이 하신 센터장님 한결 좀 여유로우신 오늘 센터장님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10월에 중순이 넘어갔어요. 아마 올 한 해의 마무리도 있고요. 내년도 준비도 있고 만만치 않게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저희도 올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하고 함께 열심히 추진해온 사업들을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내년 위드 코로나를 함께 할 또 사회적 경제의 이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도 잡으시고 정리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눈코스 새 없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오늘 센터장님 검정색 마스크 덕분에 다크서클이 좀 안 보입니다. 네. 요즘 좀 괜찮으신가요? 다크서클은 제 나이 탓인 것 같아요. 세월은 비껴날 수가 없더라고요. 나름 코로나 때문에 일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머릿속은 굉장히 바쁜 오히려 그런 아마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그 상황들이 좀 적을 뿐이지 사실은 오히려 물밑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이 바쁘신 시간 보내신다고 그렇죠. 네. 지금 이 앞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고개를 막 끄덕이고 맞다며.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시옷은요, 시청자 여러분들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연도 받고요, 사전 질문도 받고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하면서 댓글창 올려주신 것 두 분이 솔루션도 정해 주실 겁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속속들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달라고, 네, 앞에서 좀 얘기하시네요. 네. 들어오셨다면, 우리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코너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시청자 사연 코너인데요. 사회적 경제, 내 이야기를 들어줘. 네, 이 사연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연을 좀 받았고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살짝 가리는 약간의 가공을 좀 했습니다. 우리 양선현 팀장님 사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시청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에 거주 중인 20대 취업준비생 김시옷입니다. 저는 얼마 전 서류에 합격했다며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듭된 면접 탈락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저에게 다시 찾아온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번만큼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며 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면접 스터디원들의 응원과 함께
정말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또 떨어지면 다음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면접을 봤습니다. 며칠 후 발표된 합격자 발표란에서 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없는 합격자 발표를 보면서 면접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시호 씨는 경력란이 비어있네요. 오. 학점, 영어 점수, 봉사활동 등 스펙을 쌓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경력이 없어서 떨어진 걸까요? 저도 경력을 쌓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번 면접에 떨어지고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경력 한 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오. 우리 팀장님 오. 라디오 방송 DJ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멋지시다. 아니 오늘 방송 처음이신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세상에 거짓말. 오늘 인재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요. 먹먹한 사연이네요. 요즘 청년들 취업에 대해서 고민 너무너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진짜 이상하죠. 신입사원 그렇죠. 뽑는데 경력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 한 줄, 프로필 한 줄 넣고 경력 한 줄 넣느라고 정말 고생들이 많은데 나는 도대체 그런 경력 어디서 마련할 수 있나. 아니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준다는데 도대체 그런 기회를 어디서 주나. 고민이실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요. 제가 네. 듣기로는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한테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단비 기업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네. 제도가 있다고 좀 들었어요. 센터장님 좀. 우선 사연이 뭐 제가 겪었던 사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네. 하다못해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취업 시장에 문을 두드린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어떤 행사 장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경력이 없다고 떨어지신 분들 알바인데요. 네, 알바. 세상에. 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사회적 경제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잠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그래서 저희가 단비기업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단비기업은 일종의 그 뜻을 보면 비종류 중에 가뭄에 알맞게 내리는 비라는 뜻이에요. 이 메마른 땅에 네. 한 방울 네. 물줄기가 되는 그렇죠. 단비. 네.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하더라도 네.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취업을 못 시키더라도 잠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잠깐의 경험, 이 경험에 경력 한 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경력 한 줄을 저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취업시장 가면 화려한 경력, 그다음에 화려한 뭐 해외 그렇죠. 연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경력들을 여기서 쌓을 수 있도록 한 1년 동안 저희가 처음에 단비는 딱 알맞게만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한 줄로 해서 그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요. 센터 들어오면서 보니까 단비 기업에서 창업의 아이디어 한 줄만 있어도 됩니다. 막 이런 그렇죠.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창업을 해볼까 정도만 갖고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수많은 제안사나 이걸 쓰면 열 몇 장에 그거 맞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한 줄 쓰는 것도 힘든데 네. 열 몇 줄을 요구한다, 열 몇 장을 요구한다는 건 무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하나는 대부분의 면접이나 이런 걸 할 때 말을 잘하고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내가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도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전문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전문가는 대부분의 앞단에 배치하지 않아요. 네. 뒷단에 배치. 그러니까 1차원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대부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저희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한 줄만 쓰면 네. 이거를 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코칭을 미리 해드리고요. 그럼 전문가분들을 그렇죠.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앞에서. 아하. 그러니까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을 앞단에서 만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특강 형식 교육을 또 그렇죠. 해주시는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그 한 장의 페이퍼를 완성하는데 사전 접수하기 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분들이 스피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끔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능력과 소질이 있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뽑아내드리고 숨어 있는 것들, 설사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취업시장에 그렇죠, 문을 두드리거나 지금 사회 안전망이 좀 미비되어 있는 창업시장에 내 몰릴 게 아니라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천천히 듣다 보니까 이런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경력을 쌓는 걸 단지 개인의 능력 내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부천시가 사회적 자산으로, 사회적 자본으로 같이 도와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청년마루 맞나요, 네. 제가? 네, 그런 네.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어떤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단비 기업은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청년마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해커톤. 새로운 방식에 순간적으로 저희가 보면 늘상 시험이나 어떤 걸 준비를 할 때 항상 쫓기죠. 네. 쫓기는데 시간이 늘 부족해요. 많이 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은 단비 기업 쪽으로 유도를 해드리고, 시간이 촉박하고 뭔가 단기간에 소스를 뽑아내는 임팩트 있게 하려고 제가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청년마루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실 때는 단비 기업 쪽으로 그렇죠. 아주 몰입되게 그렇죠. 아주 압축된 네. 경험을 가진 분들은 청년 마루로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군요. 네. 자, 우리 지금 시호님 들으셨죠?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부천시가요, 이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많은 청년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사회의 고민으로 함께 해결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요, 문득, 사실 이게 대본에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서 제가, 이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는 이렇게 하신답니다.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 네. 결과와 과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 지금 시대에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기 위한 노력. 당연히 부천시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자, 부천시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희 부천시에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청년부터 50+ 세대까지 전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역 일자리, 미취업 청년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디딤돌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면접 정장 대여 사업인 벼락맞은 정장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이 부담을 줄이고 면접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천시의 노력은 이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부천시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담은 정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요, 이게 뭔가 청년들한테만 이런 기회와 지원이 가나 했는데 50%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들이 있네요. 이런 사회적 경제 센터 함께 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 여러분 들으셨죠? 망설이지 마시고요. 나 경력 없고 시도해보지 않았어 하시는 분들도 일단 문을 두드리시면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정책들과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COC뿐 아니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부천시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시고요. 사회적 경제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꼭 놓치지 말고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사연과 함께하는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토크쇼, 이 사회적 경제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네. 이와 같은 시청자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구글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 시청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사전 질문을 받아서 갈래별로 좀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질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지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계속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좋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가 첫 번째였고요. 사회적 기업을 하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지원이 무엇인가? 무언가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건가? 이거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 기업 막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있는 유형들은 뭐가 있는 거죠, 팀장님? 네, 이게 저희가 보통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마을 기업, 예비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 자체가 무슨 기업의 유형으로 아시던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함께 있는 거군요. 그러면요, 이 사실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이 그렇죠. 사회적 경제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래도 좀 어떤 혜택이 있나, 어떤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센터장님 좀 알려주실래요? 우선은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관례들이 어떤 거는 법인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떤 거는 대부분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다.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인데 우리가 여성 기업이나 이런 장애인 기업이나 네네. 이런 것들은 아마 시민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우선은 법인을 설립을 하고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그 요건에 맞춰서 그 요건이 맞으면 소위 라떼루라 그러죠. 네. 케이스 마크 네. 상관없는 네. 이걸 딱 붙여주는 개념입니다. 근데 아. 이거를 혼동하면 여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맞아요, 사회적 기업이 맞아요. 자꾸 저희가 사회적 그러면 뭐 빨갱이소도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런 개념처럼 혼동스러워서 자꾸 지원을 많이 해준다더라, 이런다더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제 지원만을 위해서 그렇죠. 창업을 하시는 네. 거는 약간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왜 지원을 해주는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왜 그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먼저 좀 생각하셔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영역들을 보면 네.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 네. 궁금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일자리를 사회 만드시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하거나 음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공공 영역에서 어떤 복지 정책이나 창업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모든 일을 다 못해요.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을 기업을 통해서 이거를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예를 들자면 장애인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아무도 민간 기업에서는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장애인을 채용을 하면 그 대가로 생산성이 떨어진 만큼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성을 네. 높이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지원금만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원 정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게 있고 네네.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되니까 네. 사업을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 개발비가 있고요. 네. 4대 보험료 지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도 요건에 맞아야 되고 네. 근데 유념하셔야 될 것들은 이거를 하게 되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신규로 개발을 해야 되고 네. 인력 관리도 또 해야 되는 음. 이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제가 상담을 오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사회적 기업을 왜 하시려고 하신지를 여쭤봐요. 아, 그렇죠. 대부분 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준다더라. 근데 아까 제가 단비기업에서 말씀드렸듯이 딱 그만큼만 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 그래서 약간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어떤 지원이 나간다는 것은 그 기업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약간 어렵거나 힘든 일, 그런데 사회적 가치까지 발현하면서 누군가한테 일자리도 주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신다는 네, 거고, 그렇죠. 지원금을 그냥 다 소비해서 그 일하고 끝내라 이게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요, 모닥불에 장작 넣어주는 개념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으로는 이 기업이 알아서 하되 네. 그렇게 단일 기업만의 힘으로 힘드니 네. 이 공정한 어떤 자금을 갖다 약간 넣어서 이거 활활 타게 만들겠다 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역시 그냥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셔야 되는 거니까 욕심도 좀 많이 부리셔야 될 것 같고 노력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네.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약간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이번에 팀장님께서 다음 질문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사회적 기업 설립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사회적 경제와 연관된 소소한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가 체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있다면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아, 그러게요. 지금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사회적 기업, 막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되게 좀 멀고 거창한 얘기 같고요. 좀 이렇게 뭐, 아, 위대한 사람들만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팀장님은 이렇게 소소한 어떤 활동 하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어떻게 가능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소소하게 네. 그 뭐 커피나 네. 초콜릿 같은 네. 공정무역 제품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제품들을 네. 사서 이렇게 구입해서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용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을 바꾸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희가 얼마 전에 부천시가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달성했습니다. 오, 진짜 훌륭한 일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2017년도에 전국 최초 공정무역 도시가 되었고요. 2019년도에 재인증을 거쳐서 올해 2차 재인증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공정무역 그 활동가 분들하고 이 동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역시 애쓰셨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근데 그 말씀 맞는 게요. 네. 사실은 그냥 초콜릿 먹는 거 하고요. 이렇게 공정무역 제품으로 어떤 소비를 하는 것, 이거 약간은 좀 신경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부천이 정말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공정무역으로 예, 인증을 받았다는 건 부천 시민 모두가 아주 멋진 분들이라는 그런 증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활동가 분들 내년에도 더 힘써주시고요. 우리 시민분들 올해 사셨던 제품들 내년에도 또 구매해 주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또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콜릿 하나, 커피 한 잔을 갖고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혹시 그 부천이 약간 판타지아 부천, 그다음에 문화창의 도시 부천에서 문화나 이 예술 쪽 분야도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여가 활동할 때도 사회적 경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하면 일상 속의 사회적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요즘 네. 쓰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거 영어로 따지면 소셜이잖아요. 네. 사회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자기의 돈도 벌고 여가 활동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 3모작 정도를 네. 준비해야 돼서 평상시에 취미가 직업이 되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도 어떤 주부가 평상시에 뜨개질을 취미로 하셨어요. 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서울의 아주 중심가에 아하. 건물을 샀다는 아하. 소문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셨다고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울 중심가의 네. 건물을 뜨개질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목공을 평상시 취미로 하시다가 사회적 경영으로 들어와서 접목한 사례도 있고요. 네. 이거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지금 저희 사회적 기업 중에 저희 지금 현재는 직원인 친구가 네. 합의뱅크라는 합의뱅크요? 네. 취미은행인가요? 취미은행 뭐 네. 이런 겁니다. 네. 그 취미로 기타 치고 평상시에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도 하고 이런 거 취미를 직업화해서 돈 벌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아. 이런 거를 창업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저희 현재 피드로 앞에 있는데 아, 저분이 네, 그분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취미로 은행 만들어서 창업하셨다가 지금은 심지어 이제 센터의 직원이 되신.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피드로 있지만 이 활동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취미 활동을 하다가 사회적 경제와 접목을 하면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장점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옆에 사람과 같이 같이 손잡고 하면 연대해서 이겨낼 수 네. 있는 소위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거죠. 음.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취미와 잘 연결하시면 위에 내가 평상시에 취미 활동했던 거, 운동 삼아 했던 거, 그다음에 문화 활동했던 거, 저희 부천시에 갖가지 자원들이 있으니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제가 2모작이나 3모작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 부천 하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화 그러면요. 문화예술가들이랑 아니면 뭐 문화 정책을 하는 어떤 특별한 분들이 아주 오랜 기간 숙련된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부천시가 생각하는 문화란 시민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취미나 그분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그냥 그 시 자체에서 구조로 만들어 버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까지 할 수 있는 그 트랙을 만드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는 이렇게 흔히 말해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다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였다면 지금 반대로 시민들이 하시는 여러 활동들을 역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그걸 지원하는 그런 활동하신. 그러니까 문화가 뭐라고요? 저기 지금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노안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쪽 네. 테이블에 살포시 가져다 네. 주시면 저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실시간 채팅창으로 막 그 채팅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비기업 이야기 듣고 질문 있다며. 네. 이게 바로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상시로 지원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시기가 따로 있는 거냐, 네. 공지가 언제 나가는 거냐. 네. 지금 아주 간절한 질문 들어왔습니다. 요거 잠깐만 좀 얘기해 주실래요? 단비기업 언제? 하는 거죠? 단비기업은 상시로 지원하려고는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초에 보통 2월이나 1월 초 예비 공고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공고가 나가서 1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연말 정도에 예비 공고, 1월에 예비 공고를 한번 미리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저 2월 달에 어디서 보면 되죠, 그런 거?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저희가 네. 문자를 해드려요. 그래서 문자를요? 네, 미리 아. 상담을 하거나 요청을 해드리면 그 아. 문자로 해서 사전에 그러면 미리 보내드리고 안내를 있습니다. 해드리고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하시면 네, 되는 네. 거군요. 네. 저기 팀장님, 이게 대본에는 없는데요.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맛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아까 이제 공정무역 얘기했더니 축하한다고 너무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사회적 경제랑 공정무역은 어떤 연관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초콜릿 사 먹는 거랑 네. 사회적 경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죠. 네. 이제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이 저개발 국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이렇게 인건비 같은 거를 맞아요. 제가격을 이렇게 주고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가져다가 그렇죠. 먹는 노동력을 거거든요. 착취하지 않고 그러죠. 그분들한테 정당한 노동비를 드리고. 네.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 도와드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맥상통을 하는 건데요. 네. 센터장님이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행위는 같은 최종적으로 건데요. 사회적 네. 기업이든 마을 기업이든 어떤 형태든 소비 생협이든 공정무역 활동이든 저희가 추구하는 공유경제든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기회가 조금 보장되고 공정하게 룰이 이루어지는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은 최종적인 목표는 지향점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그렇죠. 것들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사회적 경제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형뿐 아니고 기업의 유형뿐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소소한 많은 일들이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가치가 또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질문이 또 그 사이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이 실시간이니까 또 네. 궁금하신 분들 또 이런 거 여쭤보면은 그렇죠. 답을 또 해드리는 게 해야죠. 아까 단비기업에서 네. 그 처음에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전국적에서 유명한 네네. 그런 분들인데 어떤 종류의 컨설팅을 받는지도 궁금하시대요. 그러니까 컨설팅 뭐 어떤 걸 갖다 컨설팅 받는 거죠? 우선은 제안서를 잘 쓰는. 글을 기획서 잘 쓰는, 작성법 이런 기획서 거 되나요? 작성하는. 그거 정말 네.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아. PT 작성, 또 네네. 발표 잘 하는 방법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아이템이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사업 아이템이죠. 내가 뭘 하려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아이템을 머릿속에 막연하게 둥둥 떠다녀요. 근데 이거를 체계화해야 네.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화에 걸맞게 구조화시키는 그렇죠. 거군요. 네. 속칭 말해서 돈을 좀 벌 수 있게. 그렇죠. 이게 돈이 네. 되느냐 안 되느냐, 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에 소위 PR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마케팅, 홍보, 영업 사업화. 어떻게 영업도 해야 되고 또 사업지를 연계하는 것까지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유형들 있잖아요. 뭐 협동조합, 주식회사, 마을기업 이런 그러니까 법인을 그런 개인이 만들 수도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컨설팅을 해 주시나요? 당연하죠. 네. 아, 법이나 그리고 가정까지도요? 그 단계를 떠나서 네. 사실은 창업을 누구나 꿈꿉니다. 그렇죠. 네, 요즘 특히 누구나 그래요. 꿈꿉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창업을 하지 말으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요 얘기 듣고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있지 않으세요? 걸핏하면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사업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내가 머릿속에 아이디어만은 가지고는 아주 그냥 뭐 벌써 수백 개를 창업했다. 이런 그렇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런 분들 창업하면 안 된다. 그 유형 좀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방금 잘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밑반찬을 잘 만드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진짜 식당 한번 해봐요. 이런 거 반찬 가게 한번 해보세요. 네, 반찬 가게 한번 해봐. 그래서 반찬 가게를 바로 내세요. 아, 바로 네. 음식 솜씨 좀 약간 음식 좀 좋으시다고. 좋으니까. 네. 그리고 뭘 잘한다 그러면 바로 창업을 하세요. 그리고 뭘 하면 치킨집 창업을 하세요. 그 지나가는 말처럼 아유 이런 직장 다니면 네. 뭐해 그냥 요즘에 이거 대박이라는데 한번 그렇죠. 해봐 막 네. 이런 거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은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장인 정신만 있고, 네. 예, 즉흥적으로 하신 분들은 사업을 기부로 네, 하시는군요. 네, 한번 그렇죠. 사업해봐 막 이렇게. 근데 의외로 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서 진짜요. 옆에 말에 이게 귀가 팔랑귀라 그러죠. 네. 이런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겠다. 아이템도 이 아이템이 아니라 다른 아이템을 하면 좋겠다는 1차적인 검증을 좀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준비 없이 네. 도전하지 말아라. 그렇죠. 남의 말만 믿고 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또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아이템만 계속 고민을 하고 실제로 제가 20대 때 컨설팅을 했던 분이 아직도 창업을 못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몇 년 지난 거죠? 지금 한 30년 지났죠? 계속 고민의 네. 고민의 30년 시간. 그렇죠. 고민이 너무 깊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신 분들은 음. 사실은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럴 때는 굳이 창업을 해야 된다면 옆에 사람들하고 오히려 네. 같이 조언해주고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분들, 있거나 행동력이 네. 있으신. 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소위 협동조합 음. 형태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음. 그래서 굳이 꼭 해야 된다면 내가 광고를 잘하는 사람, 홍보를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또, 갖춘 예. 영역의 그렇죠. 일들을 같이. 그게 사회적 경제의 묘미입니다. 아. 사실은 일반 창업하고 사회적 경제 창업의 구별점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부족한 면을 옆에 사람이 보충해 줄 수 있는 그 영역의 경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팀장님. 팀장님도 지금 막 여러 군데 사례들도 보시고 아마 또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될 때는 그 안 찾아가는데 내가 막 너무 힘들거나 어려우면 갑자기 이제 찾아가가지고 왜 날 안 도와주냐며 이렇게 할 때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냐며 이게 사실 이렇게 그럴 때 좀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켜보시면 이런 유형은 창업하시는 건 약간 어렵지 않을까? 뭐 수면도 혹시 있으세요? 준비를 아니면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귀 얇은 사람들. 아, 그러죠. 그냥 이게 뭔가 옆에 사람이 이거 했더니 잘 되더라. 그 뭐 시대상의 흐름을 따른다고 그래야 돼요? 맞아요. 한때 막 카페 쫙 네. 창업하고요. 네. 뭐 그냥 그런 얘기 듣고 아무 어. 준비 없이 그냥 덜컥 무작정. 일 저지르시는 분들 네. 좀 신중하지 못하고 귀가 얇다고 보통 우리가 어.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여러분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요. 속칭 말해서 그냥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으시려고 하면은 창업은 이제 자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분도 뵀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회적 경제 쪽으로 창업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분이 이거 나보고 이걸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했어. 그래서 아니 본인 회사인데 그분이 하라고 그런다고 했다고 했더니 아니 이걸 하면 돈을 많이 준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그렇죠. 창업을 네. 하시는 것도 좀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사연에 나왔던 그 청년처럼 나 이런 준비가 됐는데 주변에서 이런 거 한두 개를 딱 도와주면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창업을 하시면서 고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이렇게 생방송 하면서요.
과연 채팅창에 이 낮 시간에 누가 들어오실까 했더니 그렇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역시 부천 시민 멋지십니다. 그리고 막 요런 질문도 있으세요. 그 양선현 팀장님 네. 뒤에 귀여운 캐릭터가 눈에 갑니다. 저거 부천시 아, 사회적 경제센터 마스코트인가요?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막 이랬는데 뭔가요? 센터장님 저거 뭔가요? 제 COC라고 돼 있는 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일명 시옷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한글에 보면 기억니은 디귿니을 하면서 시옷입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시옷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시옷의 사람인입니다. 아 사람인. 네. 네. 사람인의 시옷도 되고 시옷의 모양을 잘 보면 이게 약간 사람이 기대어 있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부천시 사회적 경제가 부천 시민에게 조금은 비밀 언덕이 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옷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요즘에 기댈 수 있는 곳 정말 얘기만 들어도 울컥합니다. 정말 작년 올해 너무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살아남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런 또 시옷. 네. 네. 저게 그 부천시의 공동 브랜드라고도 들었는데요. 네네. 그 담고 있는 거랑 의미는 카피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헤드 그러니까 커피 같은 저희가 원래 이제 커피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부천시가 부천시와 시민들과 이어준다. 시와 그 사람과 시민을- 사회를 잇는 사회적 경제 이런 타이틀을 저희가 사람과 사회를 잇는 사회적 경제. 그렇죠. 여러분 묘하게 라임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회를 잇는 사회적 경제. 이 시옷 브랜드 진짜 이런 브랜드명도 그렇고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부천시가 이런 사회적 경제 쪽으로 해서 은근히 수상도 좀 많이 했다고 한번 대놓고 자랑 한번 해볼까요? 상을 좀 받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네. 저희가 그럼 넘어갈까요, 그냥? 한두 개만 좀 상의 얘기해 주세요. 기수를 좀 따졌더니 네. 한 열 몇 개 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네. 사회적 경제가 좀 한지 11년 차이긴 네, 한데 네. 그동안에 해년마다 작년에는 세 가지 상을 보건복지부 다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 받았고 행안부까지 다 받았고 싹쓸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상은 저희가 2018년도에 사회적 경제 대상을 받았어요. 기초단체로는 유일하게 대상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상 욕심은 별로 없어요. 여유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상을 갖다 받기 위한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부천시와 센터가 하셨겠지만 사실 이거는 부천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다음에 그런 관심과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들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일하다 보면요. 사실 이제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상 많이 받고 이런 곳들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있거든요. 직장인들한테는 일이 많은 것이 그렇게까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특히 시청에 너무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늘도 이 시간에 낮 시간 이거 다 비워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이게 일하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이게 어렵고 네.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좀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 상을 받았다는 건 이 얘기에 없지만 수많은 눈물과 헌신이 그 안에 속속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이 순간순간 무언가를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고 네.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이 사회적 경제가 발전을 하고 네. 그런 순간순간을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보람 같은 게 있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팀장님도 오늘 뵈면서 너무 놀라웠던 게 사실은 이런 요청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와서 생방송하고 막 이런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본인도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 과정 통해서 오늘도 팀장님도 뭔가 뿌듯하거나 성취감 같은 거 있으실 것 저도 같으세요. 오늘 또 많이 좀 배웠어요. 저도 네. 저도 모르는 부분도 많았는데 맞아요. 지금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서 또 내가 몰랐던 부분도 새로 알아가는 부분도 많고 좀 뿌듯함이 더 큰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역사가 사실 사회적 경제 쪽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안에서 성과를 계속 낸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예, 부천시 특히 보면은 저도 부천시에서 살면서 사회적 경제, 네, 뭐 사회적 기업을 갖다 운영도 했었는데 제가 부천시에 있었을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바깥에 다니면서 다른 지역하고도 활동을 해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부천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칭찬도 많이 하시고요. 거긴 뭐 이렇게 많이 하냐면.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이제 이런 생방송, 라이브 토크쇼, 시오스쿨이라는 거 한다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그런 기획들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며 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매일매일 미흡하겠죠. 네. 그리고 안타깝거나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회적 경제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에 힘이 돼 주시고 좀 못하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하는 건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천 시민들 덕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은근히 지금 어깨가 막 으쓱으쓱해지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대본상에 없는 얘기들을 막 하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 질문은 좀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게 아니 시민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이게 정말 준비할 때도 좀 어렵거든요.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이냐면요. 사회적 경제를 지금 현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어떤 수준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빈부격차, 고용, 실업 문제 등 이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5년 뒤의 사회적 경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게 무엇이든 물어보시오시 정말 무엇이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의 현재 상황 분석도 해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에 앞서서 부천시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특성도 좀 알아야 되고요. 잠깐 질문을 좀 나눠서 하나씩 할게요. 네. 우리 팀장님, 부천시가 갖고 있는 이 지역적인 특징 뭐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 부천시가 지금 인구가 거의 80만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면적은 또 엄청 적잖아요. 맞습니다. 뭐 인구 과밀 지역이라고 네.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음.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신문 뉴스에 인구 소멸 지역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부천은 인구 소멸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살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부천시만의 사실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인구 과밀 지역에서 다 같이 하시는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 겪고 계실 텐데 요런 문제들을 오히려 자원으로, 사회적인 자원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회적 경제를 창업하거나 일을 갖다 해나가시는 이런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센터장님,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회적 경제가 이런 걸 좀 해소하고 있나요? 네. 해소까지는 아니고요. 네. 가능성은 엿보인다고 판단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87만, 거의 90만,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여서 그렇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방을 둘러봐도 빈틈이 안 보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표현을 하면 정말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네. 지역을 아주 알차게. 네. 네. 그러니까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네. 근데 여기에서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뭐 최악의 조건인 거죠. 자원으로 네. 보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핍에서 오는 필요들이 사실은 부천, 이 판타스틱, 네. 문화도시, 네. 아니면 사회적 경제의 선도도시로 선정된 이유들도 거기에 요인한다고 봅니다. 내가 뭔가 궁해야 통한다 하듯이 이런 결핍에서 오는 것들이 절실하게 어떤 것들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네. 사회적 경제 영역이 밀집되다 보면 사람 사이에 굉장히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그러면 그 사회적인 문제를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실험을 하고 계속 이거를 접목해 가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창의성은요.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안락한 상태에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제한되어 있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 사실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들이 발현이 되지요. 그러면요.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돗자리 깔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5년 뒤 전망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우선 단계별로 한 세 단계 정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전과
2021년 사이, 그러면 이후로 나눠보면 2015년까지는 뭔가 자충우돌,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실험을 반복했던 시기였고. 약간 맨땅에 헤딩하듯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공간도 없어서 하다못해 센터도 한 서너 평 되는 공간에 이렇게 오물조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네. 지금 현재 센터도 마찬가지 이 공간에 자리 잡기도 굉장히 버거웠던. 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쪽에 종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렇죠.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5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2015년부터 2021년도는 그 실험 중에 성과가 나고 가능성 있는 분들을 뽑아서 소위 단비기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시민들과 같이 버무려지는 시기. 한 단계 더 해야겠던 시기고요. 네. 2021년도는 이제 시민들한테 진짜 다가가는 정책들로 소위 사회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네. 아까 말씀드린 80만에 육박하는 인구 과밀지역, 소위 전국 1등인 네. 이런 과밀지역에 이런 자원이 없어도 가능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 벤처를 필두로 하는 사회혁신 기업 형태로 한 단계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붕 떠 있는 느낌인 이런 사회적 경제를 나 스스로도 체감할 수 있는 일상에서 단계로, 만나는 네, 사회적 경제. 아. 그런 영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요. 부천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제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긴 시간을 못 드릴 것 같고 이 부천시의 이러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 좀 자랑 한번 좀 해주실래요? 몇 군데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문화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문화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1호 문화 사회적 기업 네. 인증을 받던 곳이었죠. 네. 아시잖아요. 아, 놀이단이요? 네, 놀이단. 네. 사랑합니다, 놀이단.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필두로 해서 실제로 여기에 문화도시재생 네. 쪽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이제 부천에서 활약을 하는데 네. 대부분 시민들이 여기가 놀이단이 사회적 기업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 기업인 듯 아닌 듯 사회적 네. 기업 활동을 하고 계셨던 기업이고요.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네. 기업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이나 도시 영역, 도시 텃밭이나 도시 농업 영역에서 네. 저희가 지앤그린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지앤그린. 네. 아유. 초창기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네, 도시 공원이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나가고 있는 지앤그린 같은 사업자들입니다. 경우에는 정말 또 많은 일자리 창출도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노인 사업도 네, 지금 노인 하고 사업도 있고요. 하시고 경력단절 여성분들하고도 하시고. 네. 최근에는 저희 공원 네. 관련된 4개의 사회적 기업이 뭉쳐서 공원 그래서 관리단을 기후 만들었고 환경 관련해서도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네. 영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인력에 관련된 일자리 네. 관련된 것들은 저희 센터 좀 2층에 위드플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드플러스. 네. 위드플러스 정말 엄청 잘 나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저는 들었는데요. 근데 초창기에 저희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장님이시기도 한데 네. 이분이 처음 찾아왔을 때만 해도 직원이 딱 2분. 아, 진짜요? 네. 지금 거기 매출 엄청난 곳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부천 직원이 두 사회적 기업 분이셨어요. 중에 네. 탑이었습니다. 지금 탑이 가지고 있어요. 직원 수만 해도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여러분, 성장을 2명에서 했고요. 300명이 됐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저희 부천의 사회적 경제의 장점이 첫 번째는 네. 연대와 협력이 잘 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잘 살려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옆에 사회적 기업과 같이 또 부천시의 정책과 같이 또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사실 한 3년 내지 5년 정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셨고 네. 같이 하는 노력들을 해서 그 성과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이죠. 아니, 보면 한 번씩 그 부천시, 페이스북 이런 곳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부천시의 어떤 또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눔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때마다 항상 미드플러스 네, 맞습니다. 네, 이름이 꼭 있더라고요. 자활기업이나 다른 곳도 좀 한두 군데 소개시켜 주시면. 최근에 이제 자활기업 중에 그 백조크린이라는 데가 백조 있어요. 크리닝. 아. 그럼 뭐 하신지 아시겠어요? 네, 크리닝 하니까 네. 뭔가 떠오릅니다. 네. 네. 이제 규모의 경제학을 해서 기존의 자활은 단순하게 조그맣게 점포를 하나 열고
그렇죠. 그냥 소소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형태를 네, 네. 뛰어넘어서 백조 클리닝은 대규모의 어떤 세탁 사업을 하는 앞으로는 체인 형태로. 그러니까 요즘에 프랜차이즈 세탁 형태로, 사업도 네. 다 플랫폼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대규모화되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갓 오픈한 따뜻한 기업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분 애용해 주세요, 백조 클리닝. 네. 지금요, 이런 얘기 막 할까요? 이런 질문이 와 있어요. 우리 김다흰 씨인가요? 네. 취준생인데요.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망 어떤지, 이 얘기는 방금 드린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그 영역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이쪽 영역에서 일하고 싶으신가 봐요. 어떻게 하면 이 영역에서 일하실 수 있죠? 일단 오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딜 와요? 네. 지금 취준생은 어떻게 하면 저기에 구직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단 말이에요. 실은 이제 만약에 그 일반적인 형태의 취업 형태로 때 공고가 날 때 기업들에서요. 여러분들이 딱 신청하면 정말 좋겠는데 요즘 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해 놓으시면 그런 곳에 공고 계속 올라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나 아니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그렇게 공무원 쪽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회적 경제 쪽으로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취업보다는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나의 일자리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사회에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청년들이 좀 도전하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요, 제가 대본을 갖고 있으나 앞에서는 제가 대본을 보고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 뒤는 막 얘기하면서도 너무 두 분이 또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이것저것 막 궁금한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한테 이건 한번 좀 다 드려볼게요. 그냥 지금 떠오르시는 대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 내가 만약에 사회적 경제 쪽으로 창업을 좀 한다 그러면 이 부천시는 이런 쪽 아이템이 좀 필요하다. 내지는 부천시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 이런 게 있으니 그걸 좀 풀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치. 이쪽에서 창업한다면 창업 아이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떻게 두 분 중에서 어느 분 먼저? 두 분 다 이렇게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는군요. 네. 카메라 보려고 했어요. 네.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그거 알고 있는데 지금 질문 두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네. 왜 일단 그러세요? 그러면 팀장님 먼저. 네. 글쎄요, 저는 환경 쪽에서 필요한 뭔가 아이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죠. 요즘 환경 문제들. 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희 예전에 했던 것도 보면 뭐 스티로폴? 아니 뭐죠? 아이스팩? 아이스팩. 네네네네. 아이스팩을 뭐 재활용하는 그것도 환경 문제가 심해지니까 그런 아이템도 맞아요. 있고 그때 뭐 이렇게 있었던 것 아이스팩 같아요. 재활용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옷 여름에 조끼. 시원하게 할 수 있게 네, 조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환경 쪽에 조금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러게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아무리 자연한테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서 기후 환경도 좋고요. 특히 올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택배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해도 그게 또 막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센터장님 어떤 아이템 좀 생각나시나요? 우선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네. 그 일명 사회 문제 해결형 네.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사회 문제는 환경 문제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문제. 여기서 네. 빌어지는 갈등 해결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가 그 도시에 살다 보면 네. 농촌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즘 막 한 달 네. 살기, 뭐 하루 그렇죠. 살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통이 요직이기 때문에 네. 뭐 교통 물류 관련된 아이템들 아, 또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반 창업을 할 게 아니라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뽑아내시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정보가 사실 많은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시민 입장에선 그렇단 말이죠. 내가 뭐가 궁금한데 나한테 바로 소식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걸 왜 홍보를 안 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부천시 홈페이지나 이런 곳 짬짬이 들어가서 네네네. 진짜 뭐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거의 시간 다 됐다며, 빨리 마무리 왜 안 하냐며, 왜 이렇게 대본에 없는 얘기 많이 하냐며, 막 이런데 시간 보고 있고요. 자, 오늘 저희 시오스쿨 앞으로 11월 달에도 2번 또 더 남아있거든요. 강의 형태 아니고 이런 식의 토크쇼 형태. 저희 뭐 전문 방송인은 아니었지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걸 까먹고 막 얘기를 너무 재밌게 나눴네요. 우리 팀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긴장하고 좀 걱정도 많이 아유, 했는데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사연 읽을 때 깜짝 놀랐다고요. 네. 근데 멋진 사회자님이 아주 유능한 그 사회 이게 이끌어가는 쥐구멍이 어디 있나요? 그 탄력을 네. 받아가지고 네.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사회적 경제센터와 함께 네. 힘을 합해서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나와주실 거죠? 오늘 생각 데뷔 좀- 방송 하셨으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우리 센터장님 오늘 진짜 말씀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감회보다는 네. 사실은 이런 과정을 저는 입만 갖고 지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왜 이러세요? 그럼 진짜인 줄 알아요. 네. 직원들이 이 과정을 네. 만들고 이 오늘 오전 내내 세팅하는 모습 보면서 아, 저 사실은 네, 부천시 일단, 사회적경제센터 직원분들 정말 일당백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성함을 싶고 좀 얘기해 주실래요? 꼭 우선은 집어서. 이기훈, 이승민, 네. 밑에 최지은, 네. 김인혁, 네. 우리 대들보인 권성문 사무국장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당백들을 하고 있죠. 진짜 네. 일당백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똥단지처럼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지시를 하더라도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음. 사실은 어제 밤늦게까지 대본 쓰느라 고생을 했는데 어제 주말이었는데. 네, 주말이었는데 네. 나와서 이렇게 고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네. 열심히 제가 또 대본을 보고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없이 그냥 오늘 아침에 와서 대충 보고 이렇게 왜 그러셨어요? 네. 지금 직원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네, 그래서 네. 반성하는 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첫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라이브라서요. 당연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양해해 주실 거죠? 너그러이 봐주실 거죠? 네. 11월 10일 날 수요일 날 방송된 사회적 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쇼! 네. 두 번째 방송에서는 보다 업그레이드 돼서요. 그리고 또 만나 뵙기 힘든 분들 또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방송 계속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